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영화가 김수영, 꽤 괜찮은 남자입니다. 고품격 영화 비평. 오늘은 미키 세븐틴에 관한 사이언스 픽션 영화에 관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SF는 좀 그렇죠? 우리 그 TV 배우 구독자님들께서는 중장년들이 많아가지고 사이언스 픽션, 그러니까 공상과학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겠지만, 그래도 영화 비평가 아티스트 김수영은 어제 영화를 보고 꽤 괜찮게 재밌게 봤습니다. 미키 세븐틴. 원작은 에드워드 애시턴이라는 소설가가 공상과학 소설 썼는데 원래 제목은 미키 세븐이에요. 근데 영화에서는 봉준호 감독이 미키 세븐틴으로 했습니다. 세븐틴 하면 왜 세븐틴인가, 여러분께서 우선 저는 영화 비평가니까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휴먼 프린터라고 그래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복사를 하는 그런 그 참 2054년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0년 아니죠. 앞으로 한 3, 40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상상을 하고 만든 영화인데, 제가 누굽니까? 시나리오 작가에다가 SF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이따가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제가 쓴 스페르니아 2424라는 공상과학 소설을 이미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미지는요, 사실 이렇게 좀 별로 초라해 보이긴 하지만 꽤 괜찮은 소설이에요. 아마존이라는 그 미국 최대의 출판사에서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팔렸었습니다. 자,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끝에 가서 하고요. 우선 미키 세븐틴에 관한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죠? 뭐 그 기생충에다가 또 괴물, 천만 관객을 동원했던 괴물, 한강에서 괴물이 나타났다는 괴물, 그 다음에 옥자, 설국열차 같은 대단한 작품을 쓴 세계적인 감독이에요. 특히 기생충으로서 사관왕을 차지했잖아요. 감독상에다가 최고의 외국 장편 영화상, 그 다음에 하여튼 대단한 그 호평을 받고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기생충 영화, 패러사이트. 멋있었어요. 왜냐? 사회적인 불평등. 그러니까 인간 계급에 있어서 어느 사회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그 사회적인 불평등에 관한 참 날카로운 고발을 했던 작품이 기생충인데, 이번 세븐틴에도 그런 그 요소가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감독의 평소에 참 그 마음에 담겨져 있던 그런 것을 영화에다가 담아내는 그런 그 역할이겠죠. 원작도 물론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거를 그 봉준호 감독이 요리를 특별하게 좀 잘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왜? 미슐린 음식점 있잖아. 미슐린이라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프랑스 요리 대가가 이 집은 먹어도 될 만한 대표적인 음식점입니다라는 그런 그 참 닉네임을 주는 그 미슐린 식당에 전국에 몇 군데 있는데,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봉준호 감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정해도 좋은, 이름만 봐도 좋은 영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봉준호 씨는. 근데 저는요, 요리에서 그 유명한 셰프들이 최고의 그 요리 재료를 가지고서 막 요리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맛있는 것만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은 오히려 맛이 안 나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영화예요. 영화에서 재미있게 하려고 막 여러 가지 막 수순벅거려 가지고 막 비빔밥처럼 마구마구 집어넣는데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 기승전결이 약간 부족했고, 그 다음에 클라이막스가 조금 아쉬웠어요. 영화 비평. 저 혹평 잘합니다. 호평도 물론 들어갈 수도 있지만 혹평도 잘할 수가 있어요. 왜? 보는 분들이 사실은 이런 그 대작이나 아카데미 작품상 같은 거는
상업적으로 좀 덜 재미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옛날에도 보면은 아카데미 감독상 받은 작품들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것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 봉준호 감독도 너무 앞당겨서 그런가, 또 우리 세대가 SF잖아요. 이게 공상과학이라는 게 먼 훗날 있었던 얘기, 먼 훗날 있을 얘기를 미리 꾸며놓은 거라서 아 저럴 수도 있구나 하지만 에이 저런 것도 있구나 하고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 여러분께서 실망을 할까봐 아주 깊은 얘기는 안 하겠고, 우선 그 나오는 사람 얘기할게요. 미키 역, 그게 뭔가 하면은 그 휴먼 프린터, 그러니까 인간을 복제하는 거예요. 세븐틴이라고 돼 있잖아요. 17번이나 복제를 하고 18번이나 복제를 해요. 같은 사람을. 그 참 재밌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 소설, 저기 그 제가 쓴 공상과학 소설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먼 훗날에는 아마 그런 게 나올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사람도 경험해보고 저런 사람도 경험해보고 뭐 이런 건데, 여기에는 17번, 18번이나 복사를 하는데 그 주인공이 미키 역이 로버트 패틴슨이라는 배우고요. 그 다음에 여자 배우는 흑인인데 나오미 아키예요. 나시아 역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 교포, 지난번에 이제 미나리로 해가지고 또 윤여정이 그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은 작품 있잖아, 미나리. 거기에서 나왔던 스티븐 연, 미국 교포예요, 이분은. 그 사람이 또 중요한 역할을, 티모 역이라는 역을 하는데 연기도 잘해요. 그런데 아까부터 자꾸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마구마구 벌려놔, 이야기를. 비빔밥에서 재료를 마구마구 퍼넣어가지고 그냥 맛이 그냥 어떤 맛인지도 모를 정도로 마구마구 섞어놔서 좀 혼란이 스럽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디어는 괜찮다, 아주 독특하다, 또 뭐 기법이 대단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에 미키 세븐틴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거 작품이긴 한데, 처음에 느낄 때 나는 미키가 뭔가 뭐 사람 이름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봉준호 감독이 옛날에 작품 만들었던 옥자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돼지가 갑자기 커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그 애완용 돼지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한강에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온 시민들을 막 잡아먹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쳐가지고 여의도에서 그 괴물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그랬던 건 생각하면은 봉준호 씨는 참 그 신선함과 또 소년스러운 또 기백한 그런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감독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창작이면서 현대 감독이 만들어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영화는 100번짜리 꿈이라고 합니다.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퀴즈 하나 낼게요. 끝까지 보면서 끝에 이 답을 말씀드릴게요. 자, 한국 영화 중에서 소재가 가장 많이, 같은 소재로 가장 많이 영화화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같이 그 약간 올드맨들은 대충 느낄 수가 있는데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 영화가 지금은 잘 안 나오니까. 자, 끝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한국 영화 중에서 한 소재로 가장 많은, 여러 번 영화를 만들었던 소재가 무슨 소재인가 맨 끝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한국 영화를 보는 영화 관객으로서 상식으로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서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키 세븐틴, 세븐틴이라고 제가 제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미국에는요, 우리나라의 그 뭐 여성 동화나 뭐 이런 그 저기 패션 잡지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세븐틴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10대 후반들이, 10대들이 가장 많이 보는 특히 여자아이들이 많이 보는 잡지가 세븐틴이에요. 우리로 따진다면은
글쎄 소녀시대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할까요? 그런 정도의 나이들이 보는 세븐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목도 아마 물론 휴먼 프린터에서 여러 번 인간을 복제, 17번이나 복제했다는 뜻도 있지만 그 세븐틴이라는 젊은 세대를 겨냥해가지고 제목을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저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서 C 클라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나리오도 쓰고 소설도 썼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영국 작가예요. 영국 작가인데 이분은 글쎄 우리가 잘 모를 거예요. In the year 2424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서기 2424년 제가 쓴 소설도 스페르니아 투포투포거든요. 거기에서 따와가지고. 그러는데 이 사람도 지금 2025년 아니에요. 2424년이니까 무려 400년 뒤에 있을 얘기를 썼고요. 또 우주 오디세이라는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것도 아서 C 클라크라는 사람이 SF 소설을 쓴 겁니다. 그래서 대단한 그 참 상상력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SF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또 좀비 영화도 그렇게 뭐 젊은이들이 약간 좋아할 뿐이지 우리같이 꼰대들은 옛날에 기승전결이 아주 잘 나타나는 역사극이나 아니면 로맨스 뭐 그냥 로미오와 주리엣 같은 아주 달콤 쌉싸름한 그런 영화를 좋아했지만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도 한번 볼만해요. 왜냐면은 1,400원, 아니, 14,000원이거든요, 입장료가. 제가 이제 미리, 용산 그 CGV 앞에 풍경을 잠깐 한 1분도 안 되겠죠, 보여드릴게요. 영화를 보고 나와가지고, 아, 우리 지금 현재 세상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우리 영화가 이렇게 한국 감독이 세계에 내놓을 만한 위대한 명작들을 마구 내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참 놀라운 세상, 한국 영화의 발전이라는 걸 느끼고요. 지난주에 미국 북미 영화 개봉을 했는데 1위였답니다, 이게. 박스 오피스 1위였대요. 봉준호 감독의 미키 세븐틴이.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제는 세계의 문화를 이끌고 휩쓸고 지구를 뒤덮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하는 미키 세븐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키 세븐틴에 관한 평점은 제가요, 좀 약하잖아요. 8점 드리겠습니다. 8점. 다음 영화 비평에서는 8.5로 돼 있는데요. 영화 비평은 저는 8.5까지는 안 가고 8점까지 갑니다. 그리고 괴물이나 또 다른 그 어떤 그 기생충처럼 센세이셔널한 그런 거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 한국인들이 보는 SF하고 미국인들이 보는 SF하고 다르는데 지금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미국인 관객들도 호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혹평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봉준호 감독이라는 그 큰 참 메이커를 보고서 왔는데 보다가 보니까 그만큼 실망스럽다는 사람도 있고 역시 봉준호 감독이 기발한 아이디어에다가 저런 세상도 벌어질 수 있구나라는 위대한 참 영화로 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본 미키 세븐틴의 이야기는 마치고요. 또 잠시 뒤에 제가 쓴 스페르니아 투포투포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양화가 김수영이 시나리오를 썼다는 거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자, 제 자랑을 좀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영화 아카데미라고 그래가지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시나리오 강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동에 있는 그 영화진흥위원회에서 6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61기입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쓴 게 아니라 그 전에 한 10년 전에 제가 쓴 공상과학소설 스페르니아 투포 이건 1편 2편으로다가 영화가 영어로 번역이 돼 가지고 미국의 그 유명한 출판사 있잖아요. 거기에서 번역이 돼 가지고 팔렸어요. 근데 한국 출판사가 지금 그거를 연결하다가 그 출판사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다시 제가 이제 다른 출판사를 통해서 그 아마존에다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내용을 잠깐 얘기할게요. 서기 2424년, 그러니까 앞으로 400 years ago, 400년 후에 있을 예정인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느 위대한 뿅 나간 사나이가 지구의 표면에 70%를 차지하는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를 어느 행성에다 팝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바다의 땅을 그 뿅 간 사나이가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가 세계 최고의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우크라이나를 침략해가지고 땅을 넓히고 뭐 참 우스운 짓을 하고 앉았는데, 이 사나이는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제국을 만듭니다. 스페르니아 제국.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서 그 바닷물을 판 행성에서 지구보다 400년이 앞선 과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땅을 지배를 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대단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지상에서 가장 높은 것이 에베레스트 산 아닙니까? 7,700 뭐 몇 미터 지상 7,700m잖아요. 백두산이 2,400이고, 그런데 땅은 몇만 킬로미터까지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태평양에 그 필리핀에서 가까운 그 곳에 땅이 그렇게 깊은 곳이 있어요. 바닷속에. 근데 그 바닷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러시아나 일본이 동남아에서 탈취한 보석, 그런 게 배가 침몰돼 가지고 보석 다이아몬드 한 배 가득 있는 그런 배도 발견하고, 재밌잖아요. 스페르니아 투포 제가 이미지를 올려놓겠습니다. 보시고서 또 영화 하겠다는 분 있으면은 지금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양화가 김수영이었습니다. 스페르니아 투포 사실은요 아바타보다 더 재밌고요, 미키 세븐틴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대스펙타클,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하고요. 영화로서 끝낼 소재니까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페르니아 투포 서양화가 김수영 작입니다. 그 아마존에서 팔렸던 그 평하는 그것까지 올려놓을 테니까 이미지를 보시고서 박수 좀 쳐주세요. 꽤 괜찮은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했던 미키 세븐틴 고품격 영화 비평,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얘기한 한국 영화의 무려 16번이나 같은 소재를 가지고서 영화화 했다고 그랬잖아요. 춘향전이에요, 춘향전. 우리 한국인 속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 비극의 사랑, 춘향전. 그게 한국 영화에서 무려 16번이나 리바이벌 해서 또 만들고 그래도 인기가 끌었는데, 지금은 그런 영화 보고 박수 칠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하도 외국에 물이 많이 들고 또 유튜브니 뭐 세계적인 영상을 너무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달콤 쌉싸름하고 뭐 그냥 뭐 춘향아 뭐 수청을 받아라 뭐 이런 거는 지금 눈에 안 띌 거예요. 그래서 춘향이 성춘향도 있었고요. 또 옛날에 인기 여배우 치고 춘향전에 한번 안 나왔다는 사람은 영화배우가 아니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춘사 나온규가 일제시대 때 1930년대인가요? 그때
춘향전을 만들었듯이 우리 한국인들은 머릿속에 아름다운 사랑의, 미국인들이나 세계인들은 로미오와 주리엣, 셰익스피어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참 감동받겠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마음속에 춘향이와 이도령의 그 달콤 쌉싸름한 사랑이 아직도 마음속에 간직했기 때문에 무려 16번이나 춘향전을 다시 만들고 했던 한국인 영화 소재에 가장 많은 소재가 춘향전이라는 퀴즈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격 영화 비평 서양화가 김수영이 이야기한 미키 세븐틴에 관한 리뷰였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